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3년 차가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연애한 지 1년 만에 서로 가치관이나 인생의 방향성이 잘 맞는다는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약속했고, 내내한 기간에 비해 남들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만난 지 1년밖에 안 된 남자와 바로 결혼을 해도 되는 거냐고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친구들에게 남편을 소개해주고 다니면서 금방 사그라들었죠. 남편이 정말 당시 보기 드문 괜찮은 남자였거든요. 결혼할 때는 직업이나 집안 등의 조건을 아무래도 먼저 보게 된다고들 하지만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저와 같이 살 남편의 인성이나 성격이 정말 중요했어요. 집안이야 저도 막 그렇게 좋은 형편에서 자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서 크게 신경 안 썼고, 직업은 너무 수입이 심하게 적지만 않다면 직업의 종류 자체보다는 생활력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다정다감한 성격에 직업도 안정적인 공무원인데다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웬만한 맛집 애호가 드러나는 3대째 내려오는 한우 갈비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조건들마저 완벽하게 충족하는 남편을 둘 다 홍기도 찼는데 연애만 하면서 시간 끌다 놓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남편 역시 얼른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을 빠르게 진행하게 됐죠. 이 남자와의 결혼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이어지게 될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당장 결혼을 앞두고 있던 가까운 미래가 걱정이 됐어요. 제가 남편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남편의 조건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네 집안이 그렇게 잘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남편은 자취를 하고 있어서 본가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 어떤 곳에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연애 때는 부모님께서 고깃집을 운영한다고 간략하게만 말을 해줘서 저는 저희 집과 대충 비슷하겠거니 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고시촌 근처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김치찌개집을 하시거든요. 요식업이고 자영업이니 사정은 비슷비슷하겠거니 하고 더 이상 깊이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분점까지 있는 큰 식당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서 처음 들었을 땐 정말 깜짝 놀랐죠. 형편이야 당연히 나쁜 것보다는 어느 한쪽이라도 좋은 게 나으니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식당도 한때 어려운 시절도 있었을 거고 작은 식당에서 출발한 걸 텐데 설마 너나 너희 부모님을 무시하시겠어? 식당 일 보통 아닌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일 텐데? 그렇겠지? 당연하지. 오히려 아예 이쪽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일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공감 가는 부분도 더 많을 거야. 같은 업계 종사자인데 식당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으실 거고. 그치? 그런데 뭔가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지? 네가 괜히 긴장해서 그래. 원래 만나보기 전에는 다 그렇지 뭐. 제 고민을 들은 친구들은 다들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저도 납득은 됐지만 이상하게도 설명할 수 없는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만나 뵀을 때 예부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남편 집에 인사를 하러 간 날 어머님 아버님은 현관에 서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빤히 쳐다보시더니 공기가 어색해질 때쯤 저를 집 안쪽으로 들이셨어요. 그것부터 기분이 안 좋았는데 결국은 대놓고 제 집안 사정에 대해 캐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얘기 많이 들었다. 어머님 혼자 키우셨다면서? 식당 일 해가면서. 아, 네, 맞아요. 아버님은 어디 계시고 어머님 혼자 키운 거니? 아, 아빠께서는 제가 어릴 때 엄마랑 이혼하셨거든요. 아, 에휴.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말을 듣더니 다짜고짜 제 면전에다 대고 한숨을 쉬는데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내가 진짜 미치겠다. 멀쩡하게 두 부모 같이 사는 집안도 천지고 고생 안 한 부모 둔 애들도 천지일 텐데 어떻게 골라도 이런 애를 골라? 엄마,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내가 못할 말했어? 아니, 아가씨가 직접 얘기 좀 해봐요. 내 말이 기분이 좀 나쁠 순 있어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 안 그래? 우리 아들 어디 가서 그렇게 꿀리는 조건 아니야. 집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내가 바라는 거 많은 게 아니라 딱 비슷한 수준의 여자 만나서 살길 바라는데 그게 어렵니? 부모가 돼서 아들이 이때까지 데려온 여자 중에 제일 조건 떨어지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한숨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아니, 그래도요. 결혼 이미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가족이 되겠다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구시면 어떡해요. 그럼 네가 우리가 이런 태도 안 나오게끔 집안 멀쩡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신 것도 아닐 테고 고생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는데 남들 보기엔 우리도 똑같은 식당 일하는 집안이에요. 조그만 구멍식당이랑 우리랑 같아? 우린 브랜드나 다름없어.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고요. 하는 일은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성공한 식당 물려받아서 일하시는 것 뿐이잖아요. 남편이 강하게 제 편을 드니 어머님께서는 더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난생 처음 겪어보는 대접에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분노로 손끝 발끝이 온통 떨리고 저린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그걸 눈치챘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저랑 결혼할 여자예요.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데려온 사람이니 엄마 아빠 마음엔 성에 안 찰 수도 있겠지만 존중해 주세요. 남편이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니 시부모님도 더 이상은 왈가왈부 못하시더라고요. 죽도록 어색한 공기 속에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식사를 겨우 하고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서까지 결혼해야 하나? 자존심도 무척 많이 상했고요. 결혼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 미래만 꿈꾸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 편을 열심히 들어주고 막아준 남편에겐 고맙고 미안해서 차마 내색을 못했지만 결혼에 대한 의지가 한풀 확 꺾이더라고요. 집안 차이 같은 거 고려도 안 한 채 행복만 꿈꾸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순진하고 한심하게 느껴져서 싫더라고요. 딸, 잘 다녀왔어? 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괜찮았어? 엄마께서 인사 다녀온 저를 보고 버선발로 달려와 맞아주셨지만 엄마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울어? 왜 그래? 별로였어? 아니, 나 그냥 결혼 안 할까 봐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가서 무슨 일 있었구나. 그치? 아니에요. 그냥 생각보다 결혼이라는 게 복잡한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어졌어. 둘러댄다고 한 소리였지만 진심이기도 했어요. 갑자기 이런 모든 갈등 요소들을 극복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를 면전에 대고 모욕한 분들을 시부모라고 대접하며 모셔야 하는 것도 싫었고요.
자존심이 제대로 상해버렸던 거죠. 혼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저를 열심히 키워주신 엄마께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엄마께서는 가만히 저를 안고 토닥거려 주시더니 등짝을 한 대 짝 때리시더라고요. 아, 엄마, 갑자기 뭐해요? 결혼을 복잡하다고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딨어.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한 사람인데 잡아야지. 그런 사람 놓치면 평생을 후회해. 물론 결혼 생활을 성공 못한 엄마가 너한테 이런 조언할 자격은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일단 결혼은 해봐. 엄마는 젊었을 때 만났던 성격 잘 맞았던 남자, 결혼 목전에 두고 놓친 거 아직까지도 꿈에 나올 정도로 후회해.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했다면 이혼 안 하고 잘 살았을까 하고. 그러니까 후회를 하더라도 결혼은 해보고 후회해. 너 지금 그 사람 놓쳐서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살아갈 자신 있어? 아니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내가 이 결혼했으면 좋겠어. 살다 보면 내 마음에도 들면서 그렇게 경제력도 있고 안정적인 남자는 만나기 정말 힘들어. 엄마가 어떻게든 너 결혼 생활 힘들지 않게 도와줄 테니까 우리 딸은 불안해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 알았지? 저를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건지 감은 안 왔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엄마와 이야기가 끝나니 남편에게도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같이 저를 걱정하고 사과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전화를 거니 신호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잘 들어갔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걱정되게. 잘 들어와서 엄마랑 이야기 좀 나눴어. 자기야,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야, 그게 오빠 잘못도 아닌데. 혹시 마음 변하거나 한 건 아니지? 나도 부모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혹시 다른 마음 먹었다면 그러지 말고 나 믿어주라. 어? 나 정말 너 놓치기 싫어. 내내 제 손을 잡고 편을 들어준 것도 고마웠는데 집에 와서까지 제 마음을 살펴주는 남편을 보니 또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엄마가 하신 말씀대로 살면서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 거란 확신이 들었고 저야말로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 놓치긴 왜 놓쳐. 오빠나 나 놓치지 마. 오늘 마음이 좀 상하긴 했어도 시부모님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니까. 날 좋게 보실 수 있게끔 내가 앞으로 노력을 하면 나아지시겠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 오늘 일은 나도 미처 예상 못했고 부모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 나도 오늘 어떤 건지 생생하게 체험했으니까 다신 이런 일 없도록 중간에서 힘 많이 쓸게. 나 믿어주는 거지? 믿지.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인사날 받았던 혼란스러움과 충격은 엄마와 남편의 애정어린 도움으로 잘 추스러졌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막바지를 향해 나아갈 때쯤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이미 한 번 당한 게 있다 보니 너무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혼자 오신 저희 엄마를 살갑게 대해준다든지 친절한 태도로 대해주진 않으셨지만 적어도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처럼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시더라고요. 대신 식당 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인지 자꾸 그쪽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거야 어쩔 수 없는 대화 주제란 걸 알면서도 묘하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은근히 시댁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저희 엄마께서 운영하는 식당이 차이가 크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든지 듣다 보면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어도 기분 나쁜 구석들이 있게끔 자꾸만 차별을 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식당 일이 거기서 거기지 본인 식당만 대단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니 다시 결혼에 대한 마음이 확 식었어요. 엄마께서 혹시나 상처를 받지는 않으셨을까 내내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평소 수다스러운 저희 모녀 사이에는 약간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 엄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맞잡은 손이 그날따라 유독 차가워서 마음이 쓰라렸어요. 사돈댁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긴장하던 엄마의 모습과 은근히 엄마를 낮추고 후려치던 시부모님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미세하게 굳어지던 엄마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문득 서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결혼을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저와 엄마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 걱정도 들었어요. 엄마께서도 같은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셨는지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잘해주시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한참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볼 때부터 진작에 눈치를 채긴 했지만 막상 그 질문을 직접 들으니 너무 속상함이 밀려왔어요. 엄마,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아니, 혹시나 우리 딸 시집살이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오늘 보니까 그래도 시부모님이 너한테는 그럭저럭 잘 대해주시는 것 같던데 엄마가 제대로 본 게 맞아? 재차 확인하시듯 물으시는데 엄마께서도 말씀은 안 하셔도 오늘 상견례가 제법 속상한 자리였던 걸 확인받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가족이 친정 엄마뿐이라 그런지 남들보다 좀 애착에 유별나거든요. 이렇게 엄마 속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걱정되면 나 결혼하지 말까? 그냥 평생 엄마랑 살까 봐. 얘는 무슨 그런 소리래. 엄마도 이제 자유롭고 싶거든? 얼른 결혼해서 예쁜 손주도 안겨주고 해야지. 이상한 소리 말고 결혼해. 왜 갑자기 실없는 소리야? 엄마 신경 쓰여서 그래? 그냥 엄마 아까 좀 기분 그랬을까 봐. 뭐 그렇게 큰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니 작은 식당 운영하는 게 탐탁지 않을 수 있지. 난 자식 가진 부모로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집에 자식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니. 그래도 저 정도면 많이 신사적으로 대해주신 편이야. 정말 심한 집안들도 많잖니. 본인들과 다르면 무시하는. 너한테는 잘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되더라. 그래도 엄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결혼해. 지금 와서 결혼 엎으면 다시 저렇게 괜찮은 남자 만나기 쉽지 않다. 사람이 혼기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결혼할 나이 돼서 결혼할 만한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 생각이나 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완전히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그럼 더 바랄 게 없어. 엄마의 배려와 위로 덕분인지 그 다음부터는 결혼 준비가 꽤 순조로웠어요. 상견례 이후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댁 쪽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결혼 준비 과정 내내 저희 부부에게 일절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상 하리만치 평화롭더라고요. 여보, 근데 있잖아. 어머님 아버님 말인데 생각보다 별 말씀 없으시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실은 처음에 내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렇고 상견례 때도 그렇고
나나 우리 집안 배경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결혼하면 시집살이 어느 정도 할 건 각오했었거든. 그런데 별로 뭐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약속했잖아.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결혼 전에 부모님한테 단단히 말씀드렸어. 혹시나 당신한테 상처될 말 같은 거 하시면 나 그냥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내 아내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니까 귀한 대접해달라고. 그래야 나도 장모님 뵐 면목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존중해주겠다고 하시더라. 그랬구나. 어쩐지. 고마워, 여보. 고맙긴 당연한 건데.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편했던 이유가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였다는 건 결혼 2주년 때쯤에 알게 됐어요. 결혼한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중간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안 겪어도 될 시집살이까지 겪는 분들이 허다하던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집살이를 면제당하고 있었을 정도로 남편이 그동안 중간 역할을 잘해줬다고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참 복받았다 싶었죠. 그런데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엄마, 저 지금 집 앞인데 집에 계세요? 오랜만에 친정 근처에 갈 일이 생겨서 약속이 끝나고 본가에 잠깐 들리려고 엄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뭔가 주변이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일하는 중이야. 먼저 들어가 있을래? 아니에요. 잠깐 엄마 얼굴 보려고 온 거라 올해는 못 있어요. 근데 엄마, 무슨 일? 가게 정리했잖아요. 친정엄마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나서 가게를 파셨어요. 자식 결혼하는 것도 봤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한참 가게가 이제 막 잘 되고 있을 때라 아깝고 아쉬운 마음이 정말 컸어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쯤 당시에 TV에 나오던 유명 요식업 대부가 저희 엄마 가게에 다녀가서 극찬을 했었거든요. 저희 엄마 가게는 이미 고시촌에서 맛있기로 유명했던 집이라 장사는 꾸준히 잘 되고 있었는데 고기도 푸짐하고 국물도 진한데 엄마께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파는 음식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장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점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 금방 더 유명해지셨고, 안 그래도 아름아름 장사가 잘 되던 집이 사람을 여럿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잘 되기 시작했어요. 조금 고생은 하셨어도 그 1년간 돈도 바짝 버셨고 엄마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해 하셨어요. 식당 일을 몇십 년을 하고 단골들이 아무리 맛있다고 칭찬해줘도 가끔 내가 정말 맛있게 잘하고 있나 헷갈리는 게 식당 일인데, 요즘은 그동안의 고생을 인정받는 기분이라 참 좋구나. 그러게, 엄마 음식 정말 맛있다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이러다 엄마도 분점 같은 거 내는 거 아니에요? 분점은 무슨. 엄마 지금 사람들 고용해서 쓰는 것만 해도 머리 아파 죽겠다. 그렇게 복잡한 거 못해. 조금만 더 버텨보고 벌만큼 벌면 손 떼려고 한다. 자식 결혼도 시킨 마당에 그렇게 크게 돈 벌 이유도 욕심도 없어. 요새 들어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안 쑤시던 허리나 손목 같은 데도 많이 쑤셔서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 네 엄마, 무리는 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엄마 하는 일이 잘 돼서 너무 좋지만 건강 망치면 다 도루묵이니까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한참 잘 되고 있을 때 곧 장사를 접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많이 아쉽긴 했지만 엄마 말씀대로 이제 더 이상 고생은 좀 그만하셨으면 싶기도 했어요. 작은 식당이지만 그동안 운영하신다고 고생하는 것도 여러 번 봐왔고 요새는 부쩍 나이가 들어 힘들다고 자주 말씀하셨었거든요. 식당은 레시피랑 함께
오래 일해주신 분께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게가 워낙 유명해져서 그냥 영업을 종료하는 것보단 그게 낫다고 하시면서요. 그 뒤로는 따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을 하신다고 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죠. 응, 엄마 그냥 단기로 하는 일 하고 있어. 집에서 쉬기만 하면 뭐하니? 혼자 있기도 적적하고 해서. 아, 그래요? 그럼 말을 하지. 난 엄마가 일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 일하는 곳이 어딘데요? 잠깐 들렀다 가게. 어? 아니야. 엄마 지금 바빠. 어차피 와도 얘기할 여유 없어. 나중에 시간 잡아서 놀러와. 엄마랑 데이트하자. 잠깐도 못 봐요. 지금 식사 시간도 지난 것 같은데. 얘는 식사 시간에만 바쁜 거 아닌 거 알면서. 일단 끊어봐. 나중에 연락할게.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너무 정신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관뒀어요. 엄마, 근데 요새 어디서 일하세요? 어? 그냥 식당 일. 엄마가 식당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더 있어? 아, 무슨 식당인데요? 그냥 단기로 하는 데라서 가끔 나가는 거야. 나중에 엄마께 근황을 여쭤봤는데 뭔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거 없이 식당 일만 하고 있다고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지만 별로 말씀 안 하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친구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은정아, 잘 지내지? 어머, 오랜만이다. 안 그래도 우리 못 본 지 오래돼서 연락하려 했는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전에 회사 회식 장소로 우연히 너네 남편 부모님이 한다는 그 갈비집에 갔거든. 근데 거기서 너희 어머니 뵀다? 응? 우리 엄마? 네가 엄마랑 찍은 사진 자주 올리기도 하고 어렸을 때 워낙 너희 집에 놀러 자주 갔으니까 당연히 연세는 좀 드셨어도 알아보거든. 어머니도 나 알아보신 것 같은데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황급히 피하시더라고. 처음엔 그냥 사돈 사이니까 여기서 일하기로 하셨나 생각했는데 그때 어머니 태도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근데 너 반응 보니 진짜 모르고 있었던 것 같네? 나 이야기하길 잘한 거 맞지? 우리 엄마가 거기서 일하고 계셨다고? 새로 일 구해서 하고 계신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 그런 것 같아서 얘기해 주려고 전화한 거야. 혹시나 네가 모르고 있으면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네 사돈간 사이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시댁이랑 친견 사이 일인데 예민한 일 아닐까 싶었어. 아, 알려줘서 고마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긴 해야겠다. 그래. 다음에 또 연락해. 갑작스럽게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얼떨떨했어요. 엄마께서 유독 말씀을 피하셨던 이유가 시댁내 식당이어서 그랬나 싶더라고요. 왜 숨겼는지 의도를 알 수 없어서 약간 화도 나더라고요. 시댁이 운영하는 식당은 분점이 2군데 있어서 그중에 친정이랑 가까운 지점을 생각했죠. 제가 엄마께 전화를 드렸을 때 일을 하고 계신다던 시간대가 평일 낮이라서 하루 연차를 내고 갑자기 방문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약간 지난 시간이라 다른 식당 같으면 손님이 별로 없을 시간인데도 유명한 맛집답게 손님이 꽤 있더라고요. 가게도 크고 해서 한참 조거번들을 찾는데 한 번에 찾기 힘들더라고요.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식사 준비해드릴까요? 한참을 서성이고 있으니 가게 종업원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어쩌다 보니 떠밀려서 자리에 앉게 됐어요.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자 싶어서 점심 메뉴를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주방에 왔다 갔다 하시는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아는 척을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와서 엄마께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사돈, 얼른 일 안 하고 뭐해요?
이렇게 계속 농땡이 치면 곤란해요. 아, 참. 농땡이라니.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는데 조금 쉬었다 할게요. 오늘 배추 100포기는 다 담그고 가시기로 했잖아요. 이러면 일당 못 채워드려요? 배추 100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돈. 아무리 내가 평생을 김치 장사만 했다지만 나이도 있고 혼자 하기엔 양도 많은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아, 정말. 그렇게 양이 많으면 우리한테 레시피를 공유를 좀 하든가. 그렇게 못 알려준다고 난리를 쳤으면 손을 빨리빨리 쓰던가. 이 레시피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함부로 알려주겠어요. 이렇게 와서 가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아, 됐어요, 됐어. 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무슨 핑계가 많아. 약속한 100포기는 어떻게든 시간 맞춰서 해주고 가요. 나도 지점도 많은데 더 이상 여기 못 붙어 있으니까. 자, 여기 돈은 주고 갈 테니까 어떻게든 오늘 안으로 100포기 다 담그고 가요. 알겠어요? 친정엄마한테 짜증스러운 얼굴로 갑질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서 엄마 가슴팍에 던지듯 주시더라고요. 자, 여기 일당 30,000원. 그리고는 10,000원짜리를 한 장 더 꺼내서 얹어주시고는 이건 사돈이니까 특별히 10,000원 보너스 얹어드린 거예요. 내가 사돈이라고 많이 챙겨드리는 거 알죠? 그러니까 손 좀 빠릿빠릿하게 알아서 말 안 나오게 좀 잘합시다. 네? 거기까지 보니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더라고요. 옆자리 손님까지 흠칫 놀라 쳐다볼 정도로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눈길이 제게로 쏠렸어요. 윤정아, 윤정이니? 엄마의 당황한 목소리와는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뻔뻔하게도 팔짱을 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 불러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배추 100포기 김장에 일당 30,000원이요? 요즘 최저시급도 그렇게는 안 쳐줘요. 지금 장난하세요? 뭐? 장난? 김장 빠릿빠릿하게 하면 3시간이면 하지. 거기다 내가 보너스 10,000원까지 얹어줬는데 장난? 너 내가 장난으로 식당 여기까지 키운 사람으로 보이니? 어머님이 키우신 게 아니라 아버님 쪽 부모님들이 키운 식당이시잖아요. 겨우 이까지 식당 몇 개 갖고 있다고 사람 이렇게 무시하셔도 돼요? 어머님이 무시해봤자 저희 엄마도 TV에 나온 맛집 운영하던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희 엄마한테 김치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니네 엄마 김치 맛있는 거 나도 인정해. 근데 치사하게 장사도 접은 마당에 사돈끼리 레시피 공유를 안 해주시지 않니? 그럼 어떡해? 직접 와서 담가주셔야지. 내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다 니네 엄마가 동의해서 모셔온 건데 왜 나한테 난리니? 너희 엄마 고생시키기 싫으면 설득해서 레시피 달라 해. 그럼 나도 걸맞게 대접할 테니까. 본인이 자체해서 김장하러 오겠다고 한 걸 누가 말려? 저희 엄마가 레시피 달라고 하면 줘야 해요? 왜 이렇게 멋대로세요? 그리고 레시피를 주든 안 주든 사돈 사이에 저희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왜요? 결혼 전에는 작은 식당 운영한다고 무시하시더니 저희 엄마 가게가 잘 되니까 이제 좀 달라 보이세요? 어머님 가게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이러는 건 아니죠. 야, 네 말대로 그 가게도 잘 됐으니까 내가 관심 가져주는 거지. 그 전에 뭐 있어? 그냥 고시촌에서 저렴하게 팔아서 잘 되는 집 정도였는데 내가 너나 니네 엄마를 어떻게 존중해? 식당이라고 다 같은 식당인 줄 알아. 식당도 다 품격이란 게 있는 거야.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받을 만한 좋은 식당을 하던가. 와, 그때의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은근히 무시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저 몰래 엄마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푸대접하며 일을 시키고 계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저도 그랬으면 안 됐지만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 엄마에게까지 원망이 날아가더라고요. 엄마는 왜 이런 데 와서 이러고 있어? 시어머니한테 뭐 빚졌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엄마, 이제 고생하기 싫어서 식당 관둔 거잖아요. 배추 100포기? 그걸 어떻게 혼자서 하루 만에 다 해? 그러다 병나면 어머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돈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그 푼돈 벌자고 이러는 거야? 아니잖아.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친정엄마께서는 제 외침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차마 입이 안 떨어지시는지 한참 뒤에야 겨우 대답을 하셨어요. 너한테만 안 그러면 됐다, 나는. 네? 너희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우리 집안 얕보고 싶어 하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너한테만은 그러지 말아달라고 내가 부탁했어. 그랬더니 김치 얘기를 꺼내시더라. 레시피는 못 넘겨도 김장이야 평생 해오던 거니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 합의하에 온 거야.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 시댁에 무시받지 말라고. 그래, 네가 이혼 가정에 식당 아줌마 딸로 태어난 게 네 잘못도 아니고 내가 다 못나서 그런 건데 네가 시댁에서 미움받으면 다 나 때문이니까. 너 그런 대접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부탁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물러나 있어.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엄마, 누가 그렇게 해달래요? 나는 엄마가 무시받는 게 더 싫단 말이에요. 얘는? 내가 언제 니네 엄마 무시했다고 그래? 엄마 말씀 못 들었니? 난 레시피만 달라고 했는데 너희 엄마가 굳이 와서 김장하시겠다고 그렇게 한 거라니까. 가게 안에 손님이 얼마 없긴 했지만 저라면 누가 저희 대화를 엿들을까봐 걱정이 됐을 것 같은데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어서인지 시어머니는 참 뻔뻔스럽게 목청까지 높여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까지 제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께서 갑자기 저희 사이로 오시더니 저희 친정엄마께 인사를 하셨어요. 아니, 가게가 시끄러워서 누구인가 한참 봤더니 땡땡 김치찌개집 사장님 아니세요? 이 집 김치 맛이 거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솜씨였다니 역시 제 입맛이 정확하긴 한가 봅니다. 모자를 벗자 익숙한 얼굴에 저희 셋 다 깜짝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분은 저희 엄마 가게가 맛있다고 언급해 주셔서 유명해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요식업계 대부였어요. 음식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모를 수가 없는 분이셨죠. 제가 전에 찾아뵀을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한때 그 고시촌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서 사장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사장님이 돈 없는 학생들에게 워낙 잘해주셨으니까요. 일이 잘 풀리고 나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은혜 갚으러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바뀌고 가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뵙게 되네요. 어머 세상에, 그랬구나.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으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저도 공정하게 해야 하니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식당이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사전조사차 와봤는데 서비스도 그렇고 가게 사장이랑 분이 가게 분위기도 안 살피고 이거 영. 그분이 혀를 찾아 시어머니께서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예전에는 유명하지 않은 식당을 다니면서 맛집을 발굴하는 프로가 유행하고 있었다면 요즘은 유명 식당을 다니며 솔직하게 리뷰를 하는 컨텐츠가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 컨텐츠를 찍기 위해 얼굴을 일부러 모자로 가리고 와본 모양이었어요. 이분 한마디면 가게 매출에 영향이 바로 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 아무리 3대째 맛집이라도 시어머니가 쩔쩔 매는 건 당연했죠. 나도 인간인지라 내가 좋아했던 맛집 사장님이 이렇게 대접도 못 받고 유명한 식당 종업원으로 착취당하고 계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불편하네요. 저기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다 합의하에. 오해라고 하기엔 제가 사장님 따님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쪽에 다 들렸습니다. 저도 프로고 커리어가 있는데 맛에 관해서는 사적인 감정 없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보고 겪은 분위기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더 객관화시킬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 사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 명함이니 연락 한번 주세요. 저희 엄마께 명함을 건네주시고는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쿨하게 가게를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가 당황한 틈을 타 엄마를 모시고 나왔어요. 이깟 4만 원, 일 안 해도 내가 드릴 테니까 엄마도 여기서 일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손에 들려있던 4만 원을 식탁 위에 팽개쳐놓고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일을 하다 나와버리면 저 집엔 김장할 줄 아는 사람이 없대요? 알아서 하겠죠. 그야 그렇지만 엄마, 한 번만 더 저기서 일하시다 저한테 들키면 진짜 의절이에요? 저 엄마가 저기서 저런 대접받고 일하는 꼴 절대 못 봐요. 다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으니까 몰래 일하셔도 저 어떻게든 알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알겠다, 그래. 제가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그랬다고 하니 더 크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화를 내고 마무리를 했죠. 참 죄송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시댁이 너무 괘씸하고 분노스럽기도 했고요. 그동안 남편만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제가 괜찮았던 게 아니라 엄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생각만 해도 몇 날 며칠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시댁에 이 치욕을 대갚아 줄 수 있을지 이를 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 시댁 식당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유명 식당 땡땡 갈비집, 갑질하는 식당 사장 화제. 누군가 저희 엄마께서 갑질당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린 모양이었어요. 인터넷에서도 일이 커져서 결국은 시댁에서 공개적으로 저희 엄마께 사과를 하고 위로금을 주게 됐어요. 엄마께서도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며 사과를 받아주고 넘어가게 되었고요.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그 요식업계 대부인분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장님, 사람들이 모르면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만 찾아다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알려지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더 빨리 알게 되었네요. 세상이 참 빠르죠? 지금은 더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을 많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고시생이었던 시절에 엄마께서 외상도 많이 해주셨던 모양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데다 밥도 많이 굶고 다니던 시절이라 엄마께서 보기에 안쓰러우셨는지 불러다 밥도 많이 먹이셨던 모양이었어요. 참, 내가 뭘 그리 잘해줬다고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는다니. 엄마가 좋으신 일 하는 걸 돌려받는 건데요. 시댁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걸 진작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뒤에서 저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그동안 시부모님이랍시고 잘해드린 것만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고요.
진짜 다시 그러지 마세요, 엄마. 어떻게든 다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어, 우리 딸. 나는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와보니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 미안해, 우리 딸. 아니에요, 엄마. 항상 고맙고 내가 미안해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엄마를 꼭 끌어안아 본 날이었어요. 이렇게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을 겪어도 사실 저 혼자 겪는 일이었다면 엄마께 큰 도움도 되어드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생각지도 못한 남의 도움을 받게 되다니 인생이라는 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시댁과 냉랭해지긴 했지만 오히려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니 훨씬 편하더라고요. 시댁에 잘 보이고 싶어서 하던 이런저런 쓸데없는 효도들을 이젠 저희 엄마에게 쏟고 있어요. 혹시 시댁에 쏟는 공만큼 친정에 애정을 쏟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가 친정에 과연 잘하고 있나?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래요. 백날 시댁에게 잘해도 이러나 저러나 역시 피가 섞인 가족이 제일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매일매일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